그러면서 이 REST API의 장점이 나와요. 클라이언트 서버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무상태는 서버가 과거 클라이언트 요청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 로드를 제거한다. 서버가 과거의 클라이언트 요청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뭐 세션 이런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유연성. RESTful 웹 서비스는 완전한 클라이언트 서버 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버 요소를 단순화하고 분리한다라고 해요. 이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오픈 웨더맵 API가 제공하고 있는 애는요. 해당 URL로 조건만 맞춰서 보내면 조건에 맞는 제이슨 응답을 주는 애였죠. 그럼 요청을 주는 게 우리가 이 과목에서 썼던 것처럼 리액트여도 되고요. 다른 어떤 모바일 기반의 뭐 안드로이드나 그런 데서도 오픈 웨더맵 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건 가능한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분리를 완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 종속받지 않습니다. 독립성도 가지고 있어요. REST의 등장 배경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1세대 웹은 초기 인터넷 형태로 서버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HTML을 찍어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그려주는 구조였습니다. HTML, CSS 같은 기본적 웹 기술을 이용한 정적 페이지가 많았어요.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고요. 주로 단방향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2세대 웹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결합된 풀스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발전 단계로 사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강조가 됩니다.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에 집중이 되었고요. 프론트와 백엔드가 결합된 풀스택 구조여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서버에서 데이터 로직을 처리하는 것도 같이 처리를 해요. 가령 서버 안쪽에 우리 JSP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게 2세대 웹의 형태고요. 3세대 웹에서는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리액트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예요. 프론트엔드 서버를 띄워서 화면에 그려놓고요. 필요한 데이터는 백엔드 서버로 API 요청을 보내서 끌어다가 화면에 렌더링하는 식인 거예요. 멀티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만 지원하던 것과 달리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프론트가 그럼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이렇게 프론트와 백이 하나의 서버에 공존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를 다 나눠서 하나에 만들어줘야 됐지만 프론트와 백 서버를 분리하면 얘는 사실 하나의 기능만 계속 제공하게 데이터를 주게끔 해주면 되고 프론트엔드 서버에 해당하는 애는 그것들을 받아서 렌더링 해주면 되니까 뭐 다양한 브라우저에 맞춰서 또는 플랫폼에 맞춰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세대 웹은 저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REST API의 제약 조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나와요. 이 구조는 저희가 서블릿을 배울 때 1과목에서 이미 봤던 구조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해주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리액트를 배웠던 환경이라면 서버에서는 물론 서버가 그때는 2대 있었죠. 리액트를 배우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액트 서버가 한 대 있고 여기 이렇게 백 서버가 한 대 더 있죠. 그래서 리액트 서버가 화면을 그려주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서 또 응답해주는 구조였죠. 어쨌든 얘네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인증 로그인 정보를 관리하고 책임지며 서버는 API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로직 처리 및 저장을 책임진다. 즉 여기에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1차적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가하는 행위를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에 한해서만 서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서버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TTP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무상태성과 무연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예를 보시면 우선 그게 하나 있어요. REST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 세션을 해당 서버 쪽에 유지하지 않는 의미인 스테이트리스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요청과 응답이 일어날 때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해 일회성으로 응답을 하는 거지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상태 자체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저장하는 쪽은 뭐 세션에 있다거나 또는 여기 캐시에 있다거나 쿠키 이런 데 저장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HTTP 자체가 스테이트리스 하다라는 거, 무상태, 무연결의 특성 얘기를 했었죠. 서버는 세션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또 백엔드와 그 프론트엔드 서버가 나뉘는 경우에는 세션으로도 잘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캐시업을 해가지고 응답이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캐시 가능 여부를 지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제약 조건도 하나 있고요. 유니폼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서 즉 REST API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 중 하나인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니폼 인터페이스인데요. 얘를 구성해주는 구성 요소는 4가지. Identification of Resource라고 해서 자원의 식별, Manipulation of Resource through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통한 리소스 조작, 그리고 Self Descriptive Messages, 자기 서술적 메시지와 여기 3번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Hypermedia as the Engine of Application State라고 하는 하티오스까지 4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원의 식별.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각 리소스를 고유하게 식별해야 한다라고 해요. 고유하게 식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소스를 도메인 단위로 보통 나눠서 갖고 있게 돼요. 뭐 메뉴라든지 유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식별할 수 있게 고유한 리소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각 리소스에 고유한 식별자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해당 리소스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한 리소스 조작인데요. 서버 응답의 균일한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API 사용자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버 리소스 상태를 수정해야 하고요. HTTP 메시지에 표현을 담아서 전송한다. 즉 HTTP 전송 방식으로 어떠한 조작을 할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능이 다 CRUD에 해당을 하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HTTP 메서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get 방식 요청을 보낸다, 조회하겠다. 포스트 방식 요청을 보겠다, 생성하겠다. put 요청을 보낸다, 갱신, 업데이트하겠다. delete를 보낸다, 삭제하겠다. 이 얘기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죠. 각 메소드는 서버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정됩니다. 매핑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표준화된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서술적 메시지 나와요. 메시지만 가지고도 어떤 메시지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리소스 표현도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요. 리소스에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작업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HTTP 헤더의 MIME 타입에 맞춰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이슨을 반환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설정해 주는 것이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티오스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하티오스는 밑에 걸 읽어보기 전에 아주 쉽게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화면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될 텐데 게시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게시판에서 페이징 이런 거 들어가겠죠. 1, 2, 3 하고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버튼들이 클릭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프론트엔드에서 조작해서 해당 API URL로 다시 보내게끔 우리가 API URL을 직접 작성해서 보통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티오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URL만 있고, 즉 클라이언트가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백엔드 API에 요청을 할 때에는 이 요청을 최초로 보낼 URL 하나만 있고요. 요청을 통해 어떤 화면을 렌더링하게 되겠죠. 그 렌더링된 화면에서 버튼 조작 같은 걸 했을 때 일어나는 내용들은 동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응답 자체의 URL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목록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페이징 버튼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네들 버튼을 각각 클릭했을 때 어떠한 다른 URL로 요청을 보내서 원하는 목록을 또다시 연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URL로 요청을 보내는 URL 자체가 이 클라이언트에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다가 뭐 프리뷰 페이지는 어떤 URL이다. 넥스트 페이지는 어떤 URL이다. 뭐 넘버 1 버튼은 어떤 URL이고 넘버 2 버튼은 어떤 URL이고 넘버 3 버튼은 어떤 URL이다. 이런 정보들을 담아서 응답해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요소들을 그릴 때 받은 정보들로 동적으로 구동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하티오스 하이퍼링크에 따라 다른 페이지를 보여줘야 하고 데이터마다 어떤 URL에서 원하는지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하티오스라고 하는 건 레스트풀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특성 중 한 가지고요. 응답 메시지에는 다음에 가능한 액션과 그에 필요한 링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동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고요. 링크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리소스를 조작하는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보시면 이렇게 URL이 쭉 오죠.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URL을 요청하면 뭐가 온다라는 것들 표시가 되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레이어드 시스템이라고 계층화된 시스템 얘기가 나오고요. 레이어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쭉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드 온 디맨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습니다. REST API 디자인 가이드. 여러분이 이제 REST API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실 텐데 이 REST API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인 거예요. URL은 정보의 자원, 리소스를 표현해야 되고 자원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소드로 표현돼야 된다. 계속했던 얘기죠. 그리고 도큐먼트 이름으로는 복수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자원의 이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로우 단위 또는 리스트 컬렉션 하나의 객체 단위로 단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것들이 복수명사로 써주게 됩니다. 가령 오더라면 오더스, 뭐 메뉴라면 메뉴가 아니라 메뉴스 이런 식으로 컬렉션 이름으로는 복수명사 사용해야 합니다. 컬렉션도 뭐 비슷한 내용이요. 컬렉션은 여러 도큐먼트의 집합으로 관리 주체는 서버이고요. 컬렉션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리소스를 제안해서 올릴 수 있으나 결정은 서버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령 여기까지는 지금 URL인 거고 이만큼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URL이 될 텐데요. 스포츠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사커라는 도큐멘트에 접근하여 플레이어 중 13번을 조회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스포츠 중에서 사커를 고르고 그 사커의 플레이어들 중에 13번을 고르는 이런 중첩 방식을 쓸 때는 복수명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스토어 이름으로도 복수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자, 스토어라고 하는 거 컬렉션과 같이 도큐먼트의 집합으로 관리 주체는 클라이언트이며 클라이언트 기존의 리소스의 스토어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지만 새로운 리소스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경로 중 변하는 부분은 유일한 값으로 대체한다. 자, 여기가 변하는 값이죠. 우리 저렇게 중괄호로 표현돼서 URL 매핑되는 게 바로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했어요.
즉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뭔가를 개방시키니까 조회하겠죠. 보통 저럴 때 많이 써요. 조회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회할 대상으로 지정된 애는 한 가지가 꼭 집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값, 주로 뭐 프라이머리 키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CRUD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URL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CRUD 기능을 나타내는 건 HTTP 메소드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따라서 URL에는 이렇게 뭐 read 이런 거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뭐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쿼리 스트링 얘기도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RESTful하다라는 건 뭐냐? REST API는 분산된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에 부합하는 API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JSON 또는 XML 같은 특정 데이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리소스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태가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표현을 해석해서 리소스의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고요. 리소스를 적절한 표현으로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결합도를 낮춰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쭉 나오고 REST와 SOAP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도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이 REST API를 만들어줬으면 어쨌든 클라이언트와 백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URL로 어떤 파라미터를 담아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냈을 때 어떤 걸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요청을 보내겠죠. 그래서 문서화가 필수적인데요. 이 문서화에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스웨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화면으로 문서화가 돼요. 우리도 저 스웨거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정적 사이트 생성기라고, 이거 우리가 GitHub API 쓸 때 봤던 애죠. 리액트에서 정적인 페이지를 사용하여 API 문서를 배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노션을 활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스프링에서 이제 REST API에 관련된 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코드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소스의 build.grad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build.grad 보시면 뭐 다른 건 유사하고 디펜던시 쪽을 먼저 볼 건데요. 보시면 스프링 부트 뭐 이런 건 원래 추가돼 있었던 애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스프링 웹 추가해 준 거죠.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하티오스라는 거 추가를 해줬고, 오픈 API에 웹 MVC UI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름으로만 봤을 때 밸리데이션, 뭔가 값을 검증해주는 내용 들어갈 것 같고요. 하티오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REST AP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REST API라고 하는 것의 응답부터 볼 건데요. 레스폰스 레스트 컨트롤러를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컨트롤러가 아니라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저 레스트 컨트롤러를 들어가 보시면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는데 레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이 함께 달려 있어요. 우리 레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다라는 것은 안쪽에서 사용되는 반환값들이 어떠한 뷰리 졸버를 통해 페이지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환값 자체로 응답을 한다라는 게 레스폰스 바디의 역할이었죠. 즉,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메소드들이 주는 응답은 전부 다 데이터 자체가 되어서 화면이 아니라 값을 응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에서 상위 매핑에 레스폰스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상위 요청이 레스폰스인 것들 중에서 하위 요청들이 매핑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먼저 문자열 응답을 주는 거. 우리 얘 뷰 리졸버가
응답을 주는 형태였다면 앞뒤에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붙여서 화면을 응답하겠지만 현재 REST 컨트롤러가 레스폰스 바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열 자체가 응답이 될 겁니다. 응답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이 REST API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그 문서로 만들어주는 덕스 방식을 제외하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스트맨이라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하나 있어요. 포스트맨을 설치하시면 포스트맨 UI에서 어떠한 URL로 이렇게 요청을 보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REST API 서버를 가동시켜 놓고 포스트맨 이용해서 URL과 넘겨줄 값들 담아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게 돼요. 이걸 통해 써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식도 써볼 수 있어요. 서버를 기동시켜 놓고요. 서버가 돌아가는 동안 잠깐 기다려 볼게요. 서버가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에 8080번으로 서버가 올라갔으니까 이리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우리 응답 요청 보낼 URL은 레스폰스의 헬로우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냈더니 그냥 문자열 띡 가지고 와서 찍어주고 있죠. 이건 어떤 화면에 그려준 게 아니라요. 진짜 바디에 헬로 월드 문자 하나만 찍혀 있죠. 이 문자 자체를 응답받은 겁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http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http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넣어놨는데요. 인텔리제이에서는 이렇게 http 파일을 사용하시면 서버가 동작하는 상태에서 요청을 보내보고 응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보내는 방식은 우선 get 방식일 때 앞에 http 메서드를 써주고요. 한 칸 띄우고 요청 보낼 URL 정보를 적어줍니다. 저렇게 써주게 되면 플러스를 눌렀을 때 200번 정상적으로 응답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응답 헤더에 컨텐트 타입이나 컨텐트 랭스, 데이트 이런 것들 찍혀서 오게 되고 헬로 월드라고 응답받은 값도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REST API 서버를 만들어 놓고 스웨거와 같은 닥스를 우리가 뒤에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큐멘트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제공하는 REST API 서버가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응답을 해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때는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는 거 또는 .http 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http 파일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열 응답하는 걸 한 가지 봤고요. 문자열 말고 기본 자료형 응답도 해줄 수 있습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레스폰스의 랜덤이라고 하는 요청을 get 방식으로 받았을 때 반환 타입이 현재 int죠. 그래서 얘는 mass.random을 이용해서 1 더하고 10 곱해준 내용이 있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랜덤한 숫자를 만들겠네요. 얘가 반환해주는 것이 보시다시피 더블이기 때문에 int로 강제 형변환 다운캐스팅 시켜줬습니다. 얘도 응답을 잘하나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제가 랜덤 숫자 응답도 여기 미리 적어놨죠. 플러스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얘도 200번 응답 성공적으로 하고요. 숫자 6이라고 하는 응답 값을 넘겨줬는데 얘는 실행을 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해서 응답 오는 숫자가 바뀌고 있죠.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해서 응답해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 응답 볼게요. 메시지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를 사용해 준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저희가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데요. 인트로 HTTP 스테이터스 코드, HTTP 스테이터스 코드라 함은 이 요청, 네트워크 통신의 상태 코드를 뜻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공이 200번 또는 뭐 리다이렉트의 302번 또는 뭐 에러의 404, 401, 405 이런 것들 그 코드와 메시지를 하나 담게끔 해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기본 생성자,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 getter, setter, toString 오버라이딩까지 갖춰서 마치 DTO 같은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생성해서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이라는 성공과 응답 메시지를 하나 세팅해가지고 객체 자체를 응답하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오는지 여기서 또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객체 형태로 받아오고 있는데 이 객체 형태가 다소 제이슨 형식을 닮았죠? 제이슨 형태로 객체를 응답하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도 이쪽으로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레스폰스에 메시지라고 하는 요청 이렇게 보냈더니 받아온 게 프리티 프린트를 적용해 보시면 객체 형태,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받아오고 있죠. 즉 제이슨 형식으로 통신하게 됩니다.